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거래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드라지는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리스트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윗단에 보이고 있는 화상 R&A와 화승 코퍼레이션이 눈에 띄실 텐데요. 방금 박예지 캐스터가 전해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컨셉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닝이 잘 나왔는데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88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승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17% 넘게 급등하면서 2,000원 선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승 R&A의 주가도 25% 넘게 뛰게 되면서 3,600원권을 기록합니다. 특히나 두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 함께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게 하나그룹이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거래대금 1위가 하나오션이고요. 2위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가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룹사 전체 시가총액도 5위로 지금 뛰어오르게 되면서 HD, 현대와 포스코를 제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다시 한번 시장의 하나그룹주가 주도권 될지도 이번 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15% 넘게 급등합니다. 68만 9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70만 1,000원이 이 종목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가 돌파 여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스텔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 오늘 호평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딱 부합하는 회사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요. 휴스텔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6,000원 선에 근접하는 시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그룹주 오늘 시장 리딩력이 상당히 강한데요. 특히 오션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하네요. 지금 하나그룹의 퍼포먼스 잘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하나시스템이 같이 랭킹이 됩니다. 네, 10% 넘게 주가 급등하게 되면서 33,000원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산주들이 오늘 또 시세가 강하게 나고 있는 구간에서 S&T 다이내믹스 보실까요? 네, 10% 넘어가는 주가 상승 속에서 31,350원 기록하면서 방산주와 오늘 하나그룹주의 강세가 현재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가장 윗단에 EM플러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주가 많이 흘러내립니다. 22% 넘어가는 지금 급락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투자 유의가 지금 발령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리스키한 종목들 잘 걸러내면서 이번 달 매매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쭈루룩 다 랭킹이 되고 있는 게 2차 전지, 특히 전고체 관련주들이 가격 제한폭에 대한 어떤 리스크까지 안게 되면서 지금 선물 매매 에서요. 네, 가격 제한폭 지금 투자 유의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급격하게 지금 갑자기 밀려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굉장히 강하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많이 빠집니다. 13% 넘어가는 급락권이고요. 한농화성도 10% 넘게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1차 반등의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자라는 김영일 전문가의 멘트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오늘 장에 대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에 밀리는 종목들 보시면은 그렇게 사이즈가 큰 종목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재건주가 역시나 예상대로 오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선과 재건에 대비되는 움직임 특징이고요. 범양 건영의 주가가 지금 재건주 9% 넘게 하락하면서 2,6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화학 같은 지금 정시테마단에서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현재 구간에 8.7% 내림세입니다. 포스코 DX도 8.4% 하락하면서 섹터 분위기와 연관돼서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덴티움의 주가 보시겠습니다. 네, 61,3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내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덴티움 같은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21%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바로 오늘 주가 충격으로 연결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뭐 하나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기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실적의 맥을 못 추게 되면서 주가는 거의 9% 가까운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 CNS도 오늘 주가 상황이 안 좋은데요. 거의 9%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 구간에 4,205원권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또 분석을 해주게 될지 김영일 전문가 연결을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오늘 거래소에서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한번 잘 간다라는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화그룹주의 강세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화그룹주가 조금 눌리게 되면서 이제 추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지금 이겨내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보시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증권사의 오늘 매도 리포트 관련된 중립 리포트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 연결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상승 하락 종목 특징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도 시장 추가적인 하락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미증시가 상당히 크게 급락을 했었죠.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예정대로 이제 멕시코, 캐나다 향으로 한 관세를 또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4월 2일 달에 또 이제 부과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연쇄적으로 이제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관세에 대한 압박감이 그대로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또 그대로 이 물가에 대한 압박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 정도의 이제 이 하락으로는 관세에 대한 기존 방향을 철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시가 안 좋게 반응을 할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이상의 급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미국이 워낙에 이제 이 주식 쪽으로는 투자들이 많이 민감하죠. 워낙에 또 기존에 이제 이 자산가들이 많이 은퇴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증시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는 쪽이 또 미국이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미국 쪽에서도 분명하게 이에 대한 방어적인 움직임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도의 하락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관세에 대한 방향성을 철폐하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태도를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그림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 종목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시장을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기존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시선을 좀 다르게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낙폭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또 이 올렸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다 뱉어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버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다 주요한 1차적인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이 저항 구간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일제히 지금 이 저항 구간에 맞추어서 그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사이클이 돌고 1차적인 저항 구간에 부딪혀서 지금 일제히 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액침 냉각 쪽이나 혹은 유리기판 쪽이 돌았는데, 이 종목군들도 지금 일제히 사이클이 나오고 현재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기존에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거나 사이클이 돈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필요성, 그러면서 새롭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또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어느 정도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도 이제 저번 주에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쪽이 또 수급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중요한 키워드는 관세 회피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회피를 할 수 있거나 혹은 최근 관세에 대한 어떤 미국의 스탠스에 대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증시 대비해서는 약간은 양호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121선 구간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지받아주고 있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낙폭이 단기간에 상당히 과하기는 했지만 현재 61선 구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같은 구간, 주요한 구간, 저항 구간의 분기점에 도달을 해 있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이제 박스권 중단 부근까지 조정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이 1차적인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돌려놓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느냐, 마찬가지로 분기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 시에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돌려놓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순환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현재 구간으로부터 아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또 상당히 주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관세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는 업종들이 또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시장이 분기점에 도달을 해 있는 만큼 반등 시 그리고 조정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 3월 달은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핫 키워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관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쪽으로 우리가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관세군요. 네, 관세에서 조금 자유롭거나 오히려 관세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쪽으로 일단 자금 이동하는 게 맞다라는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에코캡인데요. 지금 개장하자마자 그냥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1768원권에서 매수 잔량 탄탄하게 쌓이게 되면서 상한가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멕시코 생산에 지금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환차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반응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된 공시가 뜨면서 파인테크닉스가 지금 상한가 역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887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홍준표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면서 등락이 조금 있었던 종목인데,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된 뉴스를 좀 반갑게 소화하네요. 네, 지금은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RF 시스템즈, 지금 방산주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파열음이 나오게 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면서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노텍 올라오고 있고, Y바이오 로직스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16% 넘어가는 상승인데요. 오늘 IR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사업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주가는 거의 9,000원 선까지 금방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니텍이 또 15%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5,000원 선을 뚫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니텍과 관련해서도 오늘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니텍이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파인테크닉스와 같은 컨셉으로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일 단조도 오늘 강세입니다. 지금 한일 단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포탄 비축에 나서고 있는 구간 속에 155mm라고 하네요. 네, 포탄 수출을 추진 중이다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가치 탄력을 받게 되면서 14% 넘어가는 상승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건 C&I도 13%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태광이 오늘 또 강합니다. 네, 10.5% 주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26,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셀리버리가 가장 윗단에 있는데요. 정리 매매 종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정리 매매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에 랭킹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IT센 엔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상한가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굉장히 과열차게 올라왔고요. 올라왔던 만큼 빠르게 또 식기도 합니다. 네, 주가 16%나 급락하면서 719원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분 섹터 분위기를 타게 되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오늘 주가 많이 빠지네요. 네, 12% 넘어가는 급락권이고요. IST도 11% 넘게 주가 빠지면서 낙폭 꽤 큰 종목들 들어옵니다. 네, 15,57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노이즈가 있는 종목 가운데서 빠지는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카이노스 매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200원대로 주가 후퇴하고 있는데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공시가 뜨게 되면서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밀려납니다. 지난주까지 강했던 DSC 인베스트먼트가 차익 매물 소화하게 되면서 반락입니다. 5,000원 선 이탈하게 되면서 11.48% 하락하고 있고요. 메가터치 그리고 이노 인스트루먼트도 11% 넘어가는 큰 폭의 조정 양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저번 주까지 또 이제 불과 상승이 나왔었던 예를 들면 이제 대동기어나 아니면은 토니모리 이런 종목군들. 지금 이제 최근에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도 이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의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관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관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1월, 2월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워낙에 많이 싸져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무시하고서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끌어올려지고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상대로 실질적인 관세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4월 초부터 바로 전 세계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실질적으로는 관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이 또 완전히 상승이 눈에 띕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약간의 또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준비해야 되는 섹터가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조선주가 현재 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오히려 가장 민감하게 수혜를 받고 있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눌림 이후에 오늘 바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장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또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박스권 상단에서 박스권 중단까지 어느 정도의 현재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 이제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온 종목군들이 생겨났다라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1월, 2월과는 완전히 그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워낙에 많이 싸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미증시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 가격이 많이 싸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종목들에 발현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조금 더 먼 이야기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컸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부터는 관세는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 상대로는 관세가 부과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내로 이제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관세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번 달에는 또 완전하게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현재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발빠른 순환매, 시장의 또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 그리고 계속해서 순환매를 좀 발빠르게 따라갈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시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종목들은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와서 대금이 나쁘지 않게 지금 들어와 줬기 때문에 대금 자체는 그래도 작년 대비 훨씬 훌륭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목별 순환매는 여전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철강 쪽이라든지 혹은 화장품 쪽도 어느 정도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 쪽으로도 강력한 쪽은 지금 계속해서 강한 모습. 방산 쪽도 오늘 괜찮거든요. 즉 기존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잘 갔었던 섹터군 대비해서 다른 종목군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을 못 잡는 거지. 결론적으로 종목들은 오늘도 나쁘지 않게는 순환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계속해서 순환매가 진행이 될 텐데 1월, 2월 달과는 조금은 그림이 다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으로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순환매를 조금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최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된 순환매에 대한 대응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순환매라는 큰 틀 속에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짜놓는지가 승패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일 또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시간 통해서 투자 힌트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김형일 전문가와 함께한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